60세가 되던 해봄, 저는 퇴직식에서 정년퇴직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동료들과 사진을 찍고 후배들의 꽃다발을 받으면서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노후.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퇴직금 2억 원,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18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넉넉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연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돈을 갖고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은퇴 후 삶, 왜 같은 돈으로도 이렇게 다를까? 퇴직 이후 만난 동기 중 한 명은 늘 얼굴이 밝습니다. 매달 비슷한 연금을 받고 비슷한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등록하며 풍족하게 살고 있죠. 반면 저는 생활비 줄이기에 급급하고 의료비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퇴 자금의 절대 금액보다 운용 전략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자금 관리 핵심 5가지. 1. 월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직장 다닐 때 쓰던 소비 패턴, 은퇴하고도 그대로 유지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1년간 그냥 예전처럼 썼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정기구독, 외식 등 쌓여가는 지출은 연금으론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충당하게 됐죠. 은퇴 후엔 고정 지출을 먼저 줄이고 최소한으로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게 1순위입니다. 2. 현금 흐름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소용없다. 친구 중엔 퇴직금 3억을 단기 수익률 좋은 상품에 넣었다가 1년 만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저는 2억 중 5천만 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쪼개 놓았고 매달 이자를 생활비 일부로 활용 중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한 번의 수익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죠. 3. 비상금 계좌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집 수리, 자녀 지원 등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투자나 연금으로 묶어두면 꺼내 쓸 수 없어요. 저는 통장 하나를 비상금 통장으로 만들어 최소 500만 원을 항상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 여유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4. 지출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문화생활을 즐길 때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가 곧 삶의 기억이 되기 때문이죠.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지출엔 아낌없이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5. 심리적 여유도 자산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보냅니다. 그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매달 예산표를 직접 쓰며 이번 달 남은 금액과 다음 달 예상 지출을 시각화합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상하게 불안이 줄어들더군요. 사례 1. 62세 전직 소방관 김재호 씨 소비 구조 바꿨더니 여유가 생겼다. 김재호 씨는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외식을 자주 하고 자동차 유지비에 월 7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과감히 결정을 내렸죠.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주유비가 사라지고 매달 50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부가 문화센터에 등록해 여가를 보내고 오히려 삶의 질은 올라갔습니다. 사례 2. 60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이선자 10월 150으로도 풍요로운 삶 가능. 이 씨는 퇴직 직후 가족회의를 열어 지출 항목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없어도 되는 것. 이 기준으로 불필요한 정기구독, 보험 중복, 쇼핑 앱 등을 정리했고 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매달 적립식으로 운용하고
1년에 한 번 부부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산에 맞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춘 예산을 짰더니 편안해졌어요. 사례 3. 65세 전직 구청 과장 정윤철 씨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일터로. 정 씨는 퇴직금 2억 전액을 부동산 수익형 상품에 넣었습니다. 월세 수익이 있을 줄 알았지만 공실이 길어지면서 매달 적자가 났고 결국 생활비를 대기 위해 2년 만에 마트 배송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돈이 들어올 거라는 가정하에 지출을 계획한 거예요. 마무리 은퇴 후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 저는 이제야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에 대한 태도와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매달 여행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공과금 걱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은퇴 자금은 목돈보다도 현금 흐름, 심리적 여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돈의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게 결국 내 노후의 질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같은 돈으로도 삶이 달라진다는 말의 의미 은퇴 자산의 운용 방식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 같은 수준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금액의 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생합니다. 은퇴 후 자금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1. 절대 금액보다 더 중요한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대부분의 은퇴자는 고정 수입원이 제한적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 얼마를 쓸 수 있는가이지 얼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은퇴자금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시 전략. 퇴직금 일부를 단기예금, 채권형 ETF 또는 즉시연금 등으로 분산. 생활비 대비 최소 2년치의 현금성 자산 확보. 월 고정 지출 주거, 식비, 의료, 통신 등을 연금과 현금 흐름으로 커버 가능하게 구조화. 2. 지출의 재설계 없이 은퇴 자금은 반드시 소진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소득이 증가하지 않기에 기존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고정비부터 변동비까지 지출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행 방안. 월 고정 지출을 정리하고 생활 핵심 비용과 선택적 소비로 분리. 비효율적 지출 줄이기 중복 보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자동차 유지비 등.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가계부를 비교 분석하여 소비 패턴 조정. 3. 비상자금 확보는 생존 전략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병원비, 주택 수리, 자녀 지원, 각종 세금 등은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전문가 권고 기준. 현금성 자산으로 최소 생활비 6개월 1년치 비상금 확보. 예금, CMA, 단기채 등 즉시 인출 가능한 상품으로 구분 관리. 비상자금은 별도 계좌로 분리해 충동 소비 방지. 4. 퇴직금연금 수령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퇴직금 일시 수령 후 단기 수익형 상품에 투자하거나 전액 부동산에 묶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동성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략. 퇴직금의 일부는 즉시 사용 가능한 계좌에 보관. 나머지는 연금화 전략 활용 예 즉시연금, 배당형 펀드, 리츠, 안정형 ETF 등.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우선 고려. 연금 수령 전략 예시. 국민연금 수명, 건강상태, 가족력 고려하여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선택. 개인연금 수령 시기 및 방식 정액, 종신, 확정형 등 비교하여 최적화. 5. 은퇴 후 소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자는 소비를 줄이는 대신 의미 있는 소비, 가치 중심 소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불필요한 쇼핑 대신 문화활동, 건강관리, 소셜활동에 지출. 생활비 절감으로 확보된 여유자금은 자아실현 또는 가족과의 경험에 활용. 지역 복지 서비스, 공공 프로그램 등 저비용 고효율 자원 적극 활용. 전문가의 한마디 정리. 은퇴 자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 부족해집니다. 은퇴 후 자금 관리는 총액의 싸움이 아니라 운용의 기술입니다. 같은 연금, 같은 퇴직금을 갖고도 누구는 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병원비에 허덕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 은퇴 자금 관리는 플랜이 아닌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아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 관리, 지출 구조 최적화, 리스크 대비, 심리적 안정감 확보, 의미 있는 소비 실천. 이 5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진짜 노후 대비가 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돈의 흐름을 점검해 보세요. 노후의 질은 소득이 아니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근무할 땐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퇴직금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막상 은퇴 후의 삶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달력을 들여다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하고 깜짝 놀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급히 준비하려 하지만 이미 기회가 놓쳐버린 듯한 기분에 당황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연금 280, 63세 전직 교사,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린 사연이라는 제목을 통해 은퇴 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은퇴 후의 삶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연금 280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은퇴 후 한 달 한 달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점을 놓치면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63세 전직 교사의 이야기. 막상 은퇴해보니 생각보다 더 큰 지출. 63세에 퇴직하신 전직 교사 씨는 주변에서 교직이면 연금이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게다가 퇴직 당시엔 월 280만 원 정도면 대충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반, 아니란 반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 막상 살림을 꾸려나가 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훨씬 큰 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 은퇴 후 숨은 비용들.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자잘한 지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이 오르면 어차피 월급이 들어오니까 별 수 없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모든 청구서를 맞추려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비나 점점 오르는 물가 부담까지 겹치면 어떻게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이 여행 다니고 싶었는데의 좌절. 씨는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아진 병원비,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생기면 쓸 돈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니 오히려 여행은커녕 집 근처 카페 한 번 가는 것도 아껴야 한다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재정을 좀 더 잘 관리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3. 마음가짐의 변화. 하지만 씨가 느낀 가장 큰 부담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나 이제 현역도 아니고 추가 수입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하는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은퇴 후 돈을 버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으니까요. 내가 나가서 잠깐 일이라도 할까? 싶다가도 60대가 넘으니 쉽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작 현역으로 일할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재정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느냐? 라는 거죠. 2.
59세의 조기 은퇴한 영업사원의 사례 예상치 못한 퇴직과 가파른 재취업의 벽.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59세의 회사 구조 조정으로 조기 은퇴한 B씨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60대 중반까지 일할 요량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로 한순간에 수입이 끊겨버렸죠. 당장 퇴직금과 소정의 실업급여가 있긴 했지만 그건 몇 달 못 버티고 소진될 금액이었습니다. 50대 후반 취업시장의 현실. B씨는 한때 영업사원으로 꽤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기도 했고 나름대로 어딜 가도 영업 쪽 일자리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59세의 나이로 재취업 시장에 나가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젊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은 훌륭하시지만 연령대를 조금 더 낮게 보고 있거든요. 하는 식의 대답을 여러 곳에서 듣게 되었죠. 이 연금 준비의 사각지대. B씨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은퇴를 위한 연금이나 저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퇴직금에만 기대어 몇 달 버티다 보니 이래서는 곤란하겠다 싶어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고 연금 개시 시점도 아직은 멀어 보이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액수가 생각만큼 크지 않으니 생활비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결국 노후 준비는 남일이 아닌 나의 일. B씨의 경험에서 우리는 난 아직 젊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본인이 예정보다 빨리 직장을 나오게 될지 아니면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은퇴 이후 삶을 그려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 앞에서 마음의 준비와 함께 재정적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66세 식당 창업을 꿈꿨던 은퇴자, CC 막상 문을 열어보니 현실은 적자.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요. 66세에 과감하게 작은 식당을 창업하신 CC 이야기입니다. 현역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언젠가 작은 팝집을 하나 열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가게 문을 열어보니 가게 월세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에 예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갔고 수입은 생각만큼 나지 않아 매월 적자가 났습니다. 은퇴 후 창업 만만치 않은 이유. 특히 음식 장사는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날씨가 안 좋아도 한 달 매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죠. CC 역시 아침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느라 몸이 성치 않았다고 해요. 10년쯤 젊었으면 몰라도 66세에 시작한 장사는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이 사업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다. 초기 몇 달간의 적자는 흔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단골도 생기고 매출이 오르리라 기대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라는 후회가 들었고 결국 몇 달 만에 문을 닫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죠.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매출이 필요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 인력을 써야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볼수록 마이너스가 크게 잡히는 겁니다. 준비 없는 창업은 위험. 은퇴 후 창업은 소자본으로 시작하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든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특히 업종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이 퇴직 후에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운영해야지라는 막연한 계획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은퇴 자금을 한꺼번에 날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CC 사례에서도 보듯 한 번의 실패로 퇴직금을 대부분 소진하게 된다면 노후 자금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은퇴 준비에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월 얼마를 모으자라는 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비, 의료비, 어닉스펙티드한 지출,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나 활동,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 여행, 작은 창업까지 은퇴 후에는 의외의 지출도 많고 수입을 다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예산 수립. 현재 내 연령,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 보유 자산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금 280이면 되겠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부 항목별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 대비. 은퇴 후에는 병원 갈 일이 늘어나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있어요.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이나 노후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 수입 다각화. 혹시라도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자영업 등의 계획이 있다면 은퇴 전에 미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히 퇴직금과 연금만 바라보자기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 수입원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 놓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정서적 사회적 준비. 이제 퇴직하면 뭐 하지? 라는 심리적 공허감이 꽤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 취미생활, 봉사나 모임 등으로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유지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 두면 좋습니다. 자녀 지원과 본인 노후의 균형.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지만 그로 인해 내 노후 자금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가 너무 희생해서 나중에 자신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면 결국 자녀도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지거든요. 5. 마음가짐의 전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부터 시작하기. 현실은 아직 은퇴까지 멀었으니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라고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직장에서 나오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계획대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건강 문제로 쉬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재정 상태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각종 공과금, 식비, 보험료까지 모두 리스트업 해보세요. 현재 준비된 연금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산다면 상대 배우자의 연금이나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혹은 보호자가 종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안 쓰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저축 혹은 투자 상품에 꾸준히 넣어두세요. 6. 결론. 은퇴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긴 여정. 연금 280, 63세 전직 교사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린 사연이라고 하면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머지않아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은퇴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후 오랫동안 계속될 또 다른 삶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은퇴하면 이제 편하게 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점부터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체력은 예전보다 떨어지고 가족의 형태나 역할도 달라지고 심지어 내가 가진 경제적 자원은 무척 제한적이니까요. 결국 은퇴라는 새로운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위 세 분의 사례처럼 너무 이른 시점부터 금전적 정서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준비한다면 비교적 적은 연금으로도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열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은퇴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거고요.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이라도 지출 구조와 생활 방식을 재점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랜 B를 세우는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변 지인들과도 은퇴 생활에 대한 생각을 자주 나누고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이니까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나의 삶은 계속되고 그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챙기는 은퇴 생활,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 돈만 많으면 노후 걱정 없을 텐데, 남들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은 상위 10%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겪게 된 뜻밖의 비참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돈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부르는 분들, 즉 상위 10% 정도면 대체로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고 은퇴 후에도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보면 예상과 전혀 다른 고민거리와 문제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큰 돈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말이죠.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물론 여기 등장하는 분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이나 직업은 조금씩 바꿨으니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겪은 상황 자체는 실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1. 어느 대기업 임원의 위태로운 황원기 김 이사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 임원을 역임했던 김 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이사님은 회사에 30년 넘게 몸담으면서 상무, 전무직을 두루 거친 후 퇴직금을 많이 받았고 회사 주식을 매각해서 꽤 큰 목돈을 손에 쥐었어요. 퇴직 직전에는 연봉이 어마어마했으니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도 했죠.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부럽다라는 말만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지내보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내가 뭐하고 있지? 라는 허탈감이 엄청나게 몰려왔다고 해요. 평생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수백 명 직원들의 인사와 업무를 관장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메일, 전화, 회의에 둘러싸여 살다가 갑자기 집에서 혼자 TV 앞에 앉아 있으려니 그 공허함이 말도 못하게 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족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 큰 문제 없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내와 자녀들은 이미 김 이사님 없이도 자기들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고 김 이사님이 갑자기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사소한 일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못 느꼈던 혹은 지나쳤던 부분이 이제는 눈에 확 띄잖아요. 결국 가족들과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쌀쌀해졌고 자기만 붕 떠있는 느낌의 우울감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예상치 못했던 의료비와 인생 이막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해요. 주변에서 퇴직금 굴려서 창업이라도 한번 해봐라라는 권유가 있었고 본인도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카페를 차렸는데 결국 관리도 안 되고 적자만 누적되어 폐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유자금 상당 부분을 날렸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돈이 많아서 편할 것이라고 믿었던 은퇴가 사실상 외로움과 무기력, 경제적 불안까지 겹쳐서 거의 지옥 같은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억소리 나던 자산가의 추락, 이 대표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부동산 투자로 자산 100억 원대까지 모은 이 대표님의 이야기예요. 이 대표님은 자수성가형 투자자로 건물을 몇 채 가지고 계셨고 월세 수입만으로도 보통 직장인 연봉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 막상 살펴보니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아니 100억이라며? 월세도 나올 텐데? 싶겠지만 건물 가치가 올라 자산 가치 자체는 커졌어도 실제 손에 쥐는 현금 흐름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건물 리모델링비, 공실기간, 세입자와의 분쟁 비용, 세금 등 예측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컸던 거죠. 소위 자산 가치만 높은 부동산 부자인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쪼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대표님은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투자와 사업을 동시에 운영했었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질 일이 생기자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두 달이면 금방 회복할 줄 알았는데 몇 달 넘게 쉬어야 했고 그 사이에 본인이 직접 관리하던 부동산 업무와 투자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었죠.
가족들도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외부 매니저나 부동산 업자들에게만 의존하기엔 수수료와 관리 비용이 또 엄청났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안정된 수입이 있을 거라 믿었던 이 대표님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주변에서는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뭐가 힘들겠어? 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병원비 때문에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너무 쉽게 봤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혀 공감 못해주니 외로움이 더 심하다고 토로하더라고요. 3. 가족에게 등 돌림당한 자산가 박 사장님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박 사장님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매각해 상당한 자산을 확보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담아온 회사였기에 그 회사를 접고 나니 뭔가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자녀들 뒷바라지나 잘해주면서 살자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에만 기대었던 부분이 컸다는 점입니다. 박 사장님은 워낙 바쁘게 사업을 하시느라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미안한 마음에 돈으로라도 보상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은퇴해서 가족들과 시간 좀 보내고 싶어 하니까 자녀들은 아빠가 이제 와서 왜 이래? 라며 부담스러워하고 돈을 쓸 때만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 되었거든요. 결정적으로 박 사장님이 건강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을 때 자녀들이 간병이나 병원 일정을 챙겨주기는커녕 용돈 문제로만 다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지? 라고 자괴감이 들었지만 이미 자녀들은 돈을 목적 삼아 습관처럼 살아왔고 박 사장님 역시 그걸 바로잡을 노력 없이 방치해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은퇴 후에 돈은 있는데 가족과의 정이 메말라버린 상태가 되면서 본인은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을 느끼고 있고 자녀들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4.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니 돈이 많다고 해서 은퇴가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졌죠. 오히려 평생 돈 버는 방법에만 몰두했던 분들은 정작 은퇴 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와 일상의 루틴을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나 사업에서 느꼈던 소속감, 성취감이 사라지고 나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과 비용이 생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보여도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 쉽게 자산을 깎아먹을 수 있어요. 특히 건강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유대가 약해진 상태라면 막상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가 어색해집니다. 심지어는 돈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죠. 이런 문제는 비단 상위 10%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고민거리예요. 다만 상위 10% 부자들의 경우에는 돈이 많아서 다 해결될 거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막상 문제가 생기면 공감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아직도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정작 본인들은 외로운데 말입니다. 5.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를 제안해 보자면 경제적 준비보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게 먼저. 돈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함께 어떤 가치를 좇으며 살아갈지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 유지.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든 누구와든 삶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면 인간관계가 확 줄어드는데 평소에 활동적인 모임이나 봉사, 취미생활을 통해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요. 가족과 미리 대화하기. 돈이 많든 적든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다면
서서히 친밀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갑자기 달라진 역할과 위치 때문에 서로 어색해지지 않도록 미리 솔직하게 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 건강 문제, 사업 실패, 예상치 못한 지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산 규모가 크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오늘은 돈 많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 상위 10% 은퇴자들의 비참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단지 내가 얼마나 모았는가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핵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지금 당장 우리가 부자이건 아니건 결국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충분해 보여도 사람이 살면서 겪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안일함이 결국 크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외에 무엇을 준비해 왔을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 친구들은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다 보면 비록 갑작스러운 사건이 닥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된 그리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 얘기에 공감하셨거나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의견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부디 돈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까지 챙기는 멋진 은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50대 고연봉자,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은퇴의 씁쓸한 현실. 여러분도 혹시 퇴직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들 회사 다닐 때는 빨리 퇴직하고 편하게 쉬고 싶다라거나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막대한 월급이 끊기고 나면 내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노후 준비가 완벽해서 걱정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이 글에서는 고연봉을 받던 50대가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씁쓸한 현실을 중심으로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린 삶이 얼마나 당혹스러울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사례 1. 25년 차 대기업 과장. 내가 편의점에서 서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A씨는 50세가 조금 넘은 나이에 대기업에서 과장 직급으로 꽤 좋은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집안 대소사도 책임지던 맏이 같은 분이었죠. 회사에서도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승진도 순조로웠고 내가 퇴직하면 그냥 편하게 쉬어도 되겠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은퇴 후엔 여유를 누려야지라는 생각이 어쩌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구조조정으로 A씨는 딱 25년을 근무하고 퇴직 권고를 받게 됐습니다. 아직 은퇴하려면 몇 년 더 있긴 하지만 어차피 물갈이 분위기니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퇴직금을 받아서 자영업을 해볼까,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마땅한 수입원이 없으니 일정 금액의 퇴직금도 빠르게 줄어드는 게 느껴졌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자리를 알아보는데 이력서를 보면 기업들은 너무 경력이 화려하다거나 원래 고연봉이셨던 분이라 우리 조건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자리를 겨우 구해 하루 8시간씩 서서 계산하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회사 다닐 때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고
원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A씨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자괴감도 컸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꿋꿋이 새벽 근무까지 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역시 고연봉자라도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곤 하죠. 이 사례 이 영업직 베테랑, 나이 50줄에 들어서도 내가 몸으로 뛰게 될 줄 몰랐지. 두 번째 사례는 영업직으로 20여 년간 일해온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입담도 좋고 열정도 넘치고 덕분에 성과금 포함 연봉이 꽤 괜찮았어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번다는 소리를 늘 듣곤 했죠. 그러니 은퇴 후에도 나는 노하우가 많으니까 컨설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되겠지라고 마음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려고 보니 막상 일거리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영업으로 먹고 살았다는 경력도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비슷한 조건에 더 젊은 사람을 쓰겠다라는 논리에 쉽게 밀려버리더군요. 오히려 B씨는 무리해서라도 작은 사무실을 얻어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경기까지 나빠져서 의뢰가 뚝 끊기니 이건 뭐 한순간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비용을 감당하다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사무실을 정리했는데 그 시점이 B씨 나이 50이 넘었을 때였어요. 남은 돈도 거의 바닥이었고 아름아름 구해보는 직업은 대부분 경력에 비해 급여가 턱없이 낮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그냥 앉아서 놀 수는 없지 않나 하며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 유니폼 차려입고 외제차를 끌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식당과 고깃집을 오가야 했죠. B씨는 아직까진 체력이 버텨주니 다행이지만 한 23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남겨놨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한다고 해요. 3. 사례 3. 불안해서 쉬지도 못해요. 의사라도 퇴직 후가 두렵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라면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C 원장님은 50대 중반에 개인 병원을 그만두고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게 만만치 않아지는 시기도 있었고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져서 이제 좀 쉬면서 살자라는 생각이셨대요. 문제는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괜찮긴 했지만 가족 부양과 병원 운영비 그리고 생활비에 들어가는 지출이 커서 정작 본인이 은퇴 후 사용할 목돈이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의사로서의 커리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처럼 능력 있는 분이 무슨 걱정이겠느냐라고 생각하니 이분이 재취업을 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결국 C 원장님은 어느 대기업의 건강 컨설팅 계약직을 구해서 일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는 별도 보너스나 특별 수당 없이 월급 형태로 일반 직원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병원장 시절의 수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이 나이에 다른 사람 밑에서 보고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싶었는데 퇴직하고 보니 어떤 형태로든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 크게 다가와서 쉬기는커녕 매일 더 걱정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은퇴가 달콤할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위 사례들은 각각 직업도 퇴직 사유도 다르고 또 처한 환경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은퇴 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는 정년 보장이 잘 되어 있거나 연금 제도가 빵빵해서 퇴직 후에도 별다른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죠. 7080세까지는 현역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정작 50대 중후반에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2030년 이상의 인생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생활비나 주거비,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 외에도 갑작스러운 지출,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부양, 혹은 예상치 못했던 질병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체력도
뒷받침되지 않는 나이에 몸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재정 상태 점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채가 있는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이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예상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입 구조 설계. 은퇴 후에도 수입이 완전히 0이 되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외에 파트타임이나 자영업 등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면 훨씬 안정적이죠. 예를 들어 취미와 연계된 강의나 유튜브 활동 또는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 등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마음가짐 정비. 은퇴 후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 경제적 압박감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예요. 막상 돈 걱정에 짓눌리면 부부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쉽습니다. 은퇴 전부터 가족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역할과 기대치를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도 건강이 좋다면 다양한 일을 시도할 수 있고 생활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치료비가 급증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운동, 식습관 개선, 정기검진 등을 통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매진 말. 고연봉을 받던 50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일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나는 고연봉을 받았으니 은퇴 후에도 문제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실제 퇴직 후 새로운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크나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일 수 있음을 미리 알아두자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퇴직이나 은퇴가 어떤 축복의 시간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길어지는 노후와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오히려 또 다른 생존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에 소개한 세 가지 사례처럼 설마 내가 이럴 줄이야 하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천천히라도 준비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유연한 태도로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일이나 취미를 찾고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 고민하며 동시에 재정과 건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하죠. 아직 멀었으니 괜찮다라고 미루지 말고 작은 준비라도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나중에 그때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지라며 안도하는 그날이 분명 오리라고 믿습니다.